홈팀 카자흐스탄 포메이션은 5-4-1이며 3-5로 도프는 최전방에서 활동량은 많지만 연계 플레이에서의 매끄러움은 부족하고, 주에브는 미드필드에서 활동 반경은 넓지만 패스 연결이 단조롭고 후방 빌드업에서도 불안감을 보인다. 타기베르게는 중원에서 수비 부담이 큰 편이지만 강한 압박을 회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카자흐스탄은 수비 숫자를 다수 확보한 5백 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나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박스 앞 공간에서 박스투박스 유형의 미드필더를 제어하는데 애를 먹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원정팀 북마케도니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미오브스키는 박스 안에서 침투 타이밍과 슈팅 집중력이 매우 뛰어난 자원이며, 엘마스는 좌측에서 인사이드로 치고 들어오는 드리블 능력이 뛰어나며 연계 플레이에서도 창의성이 돋보인다. 바르디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자원으로 수비 공격 간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북마케도니아는 이 선에서 엘마스와 바르디가 교차적으로 침투에 들어가며 중앙 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하프라인부터 템포를 빠르게 전환해 미오브스키에게 결정적 찬스를 만들어준다. 카자흐스탄은 수비 숫자는 많지만 라인 간 간격 조율과 박스 앞 공간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다. 반대로 북마케도니아는 전방 2선 자원들의 유기적인 전개가 뛰어나고 이를 통해 중앙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북마케도니아의 전술 완성도가 더욱 높아 승리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홈팀 크로아티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부디미르는 박스 안 제공권 장악과 득점 집중력이 뛰어난 스트라이커고, 페리시치는 측면에서 속도감 있는 침투와 컷백, 크로스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윙어며, 마예르는 중원에서 패스를 받아주는 위치 선정이 좋고 페리시치와의 2대1 플레이로 좁은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돋보인다. 크로아티아는 박스 근처에서 빠른 템포의 연계 플레이로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낸 뒤 오프사이드 라인을 타이밍 좋게 무너뜨리는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구사하는 팀이다. 원정팀 체코 포메이션은 4-2-3-1이며 쉬크는 제공권과 결정력은 뛰어나나 활동 반경이 넓지 않아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세르니는 이선에서 속도는 있으나 탈압박 구간에서의 실수 빈도가 높아 상대 압박에 취약하고, 슐츠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커버 능력은 있으나 수비 라인과 중원 사이 간격 조절이 불안정한 단점이 있다. 체코는 수비 라인을 높게 설정하는 상황에서도 오프사이드 트랩 완성도가 낮아 역습이나 박스 침투 패턴에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측면 중앙 연계에 대한 대응 속도가 떨어진다. 이번 경기는 크로아티아가 중원부터 박스 근처까지 정교한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체코는 연계 수비와 오프사이드 대응에서 허점을 노출하고 있어 빠른 원투패스 전개에 고전할 수밖에 없고, 크로아티아의 전술 완성도와 흐름, 지배력이 체코를 압도할 수 있는 구성이다. 홈팀 벨기에 포메이션은 4-3-3이며 루카쿠는 박스 안 결정력과 제공권 모두에서 세계 최정 상급 자원이며, 도쿠는 좌측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 전개, 컷인 이후 슈팅 능력까지 두루 갖춘 폭발형 윙포워드고, 데 브라이너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절, 킬패스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경기의 전개를 주도하는 핵심 자원이며, 벨기에는 도쿠의 돌파와 데 브라이너의 패스를 통해 좌우 측면 공간을 흔들고 있으며 루카쿠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하는 루트가 완성도 높게 전개된다. 원정팀 웨일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무어는 피지컬 기반의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연계 플레이는 다소 무거운 편이며, 윌스는 중거리 슈팅과 프리킥 상황에서 위협적이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창의성은 일정치 않고, 토마스는 중원 수비력은 나쁘지 않지만 공격 전개에서의 전진성이 떨어지며 템포를 끊는 경향이 있고, 웨일즈는 좌우 풀백의 공격 가담은 활발하지만 전진 이후 수비 복귀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측면 수비 뒷공간이 쉽게 열리면서 상대 윙포워드에게 결정적인 침투 공간을 제공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벨기에는 도쿠와 데 브라이너를 중심으로 측면 침투와 박스 전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웨일즈는 수비 복귀 속도의 한계로 인해 측면 수비에서 반복적인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상황이며, 공격 전개의 완성도와 수비 균열 유도 능력 모두에서 벨기에가 전술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홈팀 에스토니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야코블레프는 측면에서 빠른 침투는 가능하지만 마무리 완성도는 부족하고, 아니에르는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는 가능하나 전방 압박과 연계에서 기여도가 제한적이며, 카이트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수비 커버 범위는 넓지만 위치 선정이 불안정해 박스 앞 공간 제어가 어렵고, 에스토니아는 최근 어매치에서 중앙과 측면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무너지고 있으며 특히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이 비정상적으로 쉽게 열리며
조직적인 수비 전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정팀 노르웨이 포메이션은 4-4-2이며 홀란드는 폭발적인 침투와 박스 안 마무리에서 절대적인 파괴력을 지닌 스트라이커고, 쉐를로트는 홀란드의 움직임을 지원하며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 모두에서 전술적 활용도가 높고, 웨데가르드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흐름을 만드는 플레이메이커고, 노르웨이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침투 루트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홀란드가 공간을 읽고 침투하는 타이밍과 웨데가르드의 패스 정확도가 맞물릴 경우 치명적인 득점 루트가 자주 발생한다. 노르웨이는 웨데가르드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주변을 정교하게 공략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는 수비 간격 붕괴와 박스 안 공간 통제 실패로 인해 실점 위협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전술 완성도와 침투 흐름에서 노르웨이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매치업이다. 홈팀 이탈리아 포메이션은 3-5-1-1이며 레테기는 박스 안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갖춘 중심 스트라이커고, 라스파도리는 이성과 최전방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좋고 세컨볼에 대한 반응도 빠르고, 바렐라는 중원에서 전형적인 메잘라 역할을 수행하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공격 전개 템포 조절에서 전술적인 중심축으로 기능한다. 이탈리아는 중원의 숫자를 집중시키며 상대 수비를 좁게 몰아넣은 뒤 바렐라의 타이밍 침투를 통해 수비 간격을 찢어놓는 전개 패턴이 인상적이다. 원정팀 몰도바 포메이션은 4-2-3-1이며 니콜라에스쿠는 빠른 침투와 결정력은 있으나 제공권에서는 다소 약점을 보인다. 포스톨라키는 이선에서 활동량은 좋지만 패스 연결과 전환 속도에서 기복이 크고, 카이마코프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압박은 적극적이지만 페널티 박스 앞 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은 부족하며, 코조카루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면서 수비진 조직력과 커뮤니케이션에 큰 타격이 있는 상황이며, 특히 중앙 수비 간격 조절에 있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는 바렐라를 중심으로 한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템포 전개가 매우 세밀하게 이뤄지고 있고, 몰도바는 수비 핵심 이탈과 전술적 완성도 부족으로 인해 실점 위협을 감당하기 어려운 흐름이며, 이번 경기는 이탈리아가 공수 모든 측면에서 압도할 수 있는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페루제도 포메이션은 3-4-3이며 요하네센은 스피드와 침투 타이밍이 탁월한 공격수로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자원이며, 소렌센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 배급과 2차 전개에 기여하며 수비 전환 시에도 활동량을 보여주는 미드필더고, 안드레아센은 미드필더 진영의 중심으로 킬 패스와 전방 전개의 흐름을 매끄럽게 조율하는 패스마스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페루제도는 3백 기반의 안정된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역습 구조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특히 안드레아센의 전방 패스를 통해 요하네센이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어 결정적인 찬스를 자주 만들어낸다. 원정팀 지브롤터 포메이션은 4-3-3이며 바르톨로는 결정력은 있으나 속도에서 제한이 있고 역습 대응 속도가 느리고, 리차드는 미드필드에서의 수비 부담이 크지만 전진 전개와 볼 간수 능력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워커는 좌측 윙포워드로 활용되지만 수비 전환 시 위치 복귀가 늦어 공간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고, 지브롤터는 전술적으로 공격과 수비 전환이 느리고 수비 라인 간격이 넓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침투에 자주 노출된다. 특히 전반 이후 체력 저하 구간에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하락하며 실점률이 급등하는 패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페루제도는 중원 중심의 패스 전개와 침투 타이밍 조절이 잘 맞물리며 전술적 완성도가 높고, 반면 지브롤터는 수비 집중력과 전환 템포에서 명확한 허점을 보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확률이 높아진다. 공격 전개와 공간 활용 측면에서 페루제도가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매치업이다.